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공유회 취향 하나로 시작하는 3D 인테리어 제작기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저희 공유회를 맡은 간예지라고 하고요. 아키스케치에서 커뮤니티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준비하실 분은 이제 엘로디 님이신데요. 엘로디 님께서는 진짜 그 약간 감성적이고 굉장히 그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만드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로디님께 요청드렸던 거는 컨제는 엘로디님 집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제 엘로디님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복층 구조의 그 미드 센추리 모던의 약간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제작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공유랑 두 번째는 리틀 포레스트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 공간을 구현하셨어요. 저 리틀 포레스트를 좋아해서 이거를 그냥 픽했다기보다는 키워드를 쳐서 나가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간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 두 개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스케치의 인턴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엘로디라고 합니다. 오늘 아키스케치 공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이번 제 공간 컨텐츠 공유가 여러분들이 공간을 제작하면서 생겼던 고민거리나 그리고 막막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공간을 만들기 전에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공간 레퍼런스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이 공간을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그리고 글 쓰는 것까지 해서 한번 좀 공유를 드려보고자 해요.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인테리어 전공은 아니고요. 미술대학 회화과 전공이에요. 근데 회화과 전공인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게 된 건지 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려보자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건 제가 다 직접 찍은 이미지거든요. 제가 좀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데 인테리어나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식물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로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콘텐츠를 좀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제 콘텐츠의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 두 가지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콘텐츠는 리틀 포레스트 공간이에요. 혹시 리틀 포레스트를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조금 간략하게 어떤 무드인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짧은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영화거든요. 요런 약간 좀 여름의 무드, 그리고 소박하고 좀 투박한 이런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에 관련된 공간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저는 늘 주제를 정할 때 어떠한 키워드를 하나 정해 놓고 머릿속으로 마인드 맵을 그려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습해서 여름이 뭔가 딱 키워드가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과 관련된 공간을 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여름 하면은 휴가, 뭐 방학, 뭐 수영, 아니면 뭐 에어컨 뭐 등등 다양한 키워드가 있을 건데, 거기서 저는 여름 명화의 키워드에 좀 꽂혀서 여름 영화 하면은 미클 포레스트가 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한번 제작해 보자 하게 되어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간 정하기 전에 제가 좀 잡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요리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에. 그래서 '주방에 좀 초점을 맞춘 공간 디자인을 하자.' 였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 주방에는 되게 소품들이 정말 맥시멀하게 많아요. 그래서 주방 소품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또한 일본 시골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러프한 가구가 되게 많고 짙은 원목을 이용한 가구가 좀 많은 그런 공간이어서, 그렇게 저는 포인트를 잡고 공간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저는 이렇게 도면을 직접 그렸는데요. 도면 불러오기 하지 않고 공간 자체가 조금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빠르게 도면을 직접 사각형 두 개를 그려서 만들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경 쓴 부분이 재질 수정하기인데, 같은 우드라도 다 다르거든요. 최대한 좀 재질을 수정을 해 줬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모양이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 재질이 아쉽다 싶은 것들을 저는 최대한 재질 수정을 해서 공간을 좀 더 이 실제 이 영화 속의 공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좀 신경 쓴 부분이 영화 속의 그 장면과 똑같은 구도로 하기였거든요. 아무래도 영화 안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화 속 이 공간을 내가 재현했다고 좀 어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같은 구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뽑아서 '최대한 이 장면만큼은 똑같이 구현을 해 보자.' 해서 몇 장면들은 똑같이 이렇게 렌더샷을 찍어서 배치해 보기도 했어요.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제목을 정할 때는 주요 키워드를 2가지 이상 정해서 제목을 정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제목 정하기도 더 쉽고 나중에 글을 쓸 때도 되게 콘텐츠 자체가 쪼끔 더 명확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쪼끔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란을 제작했다.'라는 거를 이 제목에서 주요 키워드 2가지 이상 정해서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가장 상단에는 제가 완성하는 공간 이미지를 먼저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공간이 뭔가 완성도가 있거나 좀 돈을 많이 들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를 먼저 제일 상단에 배치했을 때 컨텐츠 자체가 좀 더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바로 아래는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이게 어떤 컨텐츠인지 리마인드 효과를 가져왔어요. 이번 컨텐츠가 아무래도 특정 영화를 주제로 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공간인지 이게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삽입했어요. 영화 속의 장면들을 이미지로 가져와서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당연히 그 뒤에 제가 만든 공간이 나오기 전에 독자들 입장에서 '왠지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것 같다. 이런 무드를 만들었겠구나.' 하는 좀 예측에 좀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져가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이미지 출처나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만든 소스가 아니라면은 이미지 출처 표기는 필수라는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저는 평면도를 배치를 했어요. 평면도의 장점 같은 경우 당연히 공간을 파악하기 쉽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공간이 나와도 '아 이 옆에 주방 옆에 다이닝 공간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평면도를 배치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평면도를 넣어요. 그랬을 때 내가 거실만 인테리어를 했는데 만약에 방이 다 비어 있는 상황일 경우 평면도를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고 거실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평면도가 들어갔을 경우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공간에 쪼끔씩 가구를 채워 넣은 상태에서 평면도를 넣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는데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말을 건네듯이 좀 자연스럽게 구성을 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영화 자체가 좀 자연스럽고 소박한 그런 영화다 보니까 꽉딱한 뭐 "이러이러한 공간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말을 건네듯이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저는 시간 흐름으로 글을 구성했어요. 아침부터 약간 오후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제가 가장 잘 보여주고 싶은 공간은 주방이에요. 애초에 아까 공간 구성 포인트를 잡을 때도 주방에 좀 힘을 실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공간을 만들 때도 강약이 되게 중요한데 모든 공간이 다 힘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쪼끔 더 뭔가 열정을 쏟겠다.' 하는 공간이 쪼끔 있으면 오히려 그 공간이 전체적으로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주방이 전체적으로 맥시멀하다 보니까 그런 소품들을 많이 채워 넣자. 약간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화 장면과 구도를 똑같이 찍어 봤는데 이 영화가 아무래도 요리하는 이런 장면들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뭔가 이 글에 같이 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같은 구도, 같은 조리하는 구도도 렌더샷을 찍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주인공이 이렇게 '어떤 거를 요리해서 차려 먹지?' 이런 고민하는 장면을 똑같이 구도를 설정해서 렌더샷도 찍어 보고 해서 조금 더 약간 영화를 똑같이 하려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AI 활용하기.
요즘 AI가 진짜 핫해서 AI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 영화 속에서 토마토 스파게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공간에 너무 넣고 싶은데 아무래도 토마토 모델은 아키스케치 내에 없어서 AI로 생성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카레로 예시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GPT에 물어봐요. 나 카레를 이 공간에 생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프롬프트를 너가 좀 작성을 해줘 하면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줘요. 이제 제가 포토샵으로 저는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꼭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사이트 많아서 편한 걸로 좀 사용하시면 되고 포토샵 안에 있는 Firefly라는 그 AI 생성 그 기능으로 저는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되게 다양한 카레 이미지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카레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카레 뭐 음식 말고도 이렇게 사람도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은 더 공간이 진짜 실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동적 이미지 제품 에어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이거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동적인 컨텐츠, 사진, 그리고 글 어떻게 보면 멈춰있는 화면에서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효과다 보니까 글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제품 이 공간에서 나 이 제품이 진짜 중요해 했을 때 그 제품을 강조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 콘텐츠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두 번째 콘텐츠는 복층 오피스텔이에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공간을 만들 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공간을 제작을 해요. 가상 공간이랑 뭐 실제 공간인데 가상 공간 실 그리고 실제 공간 수 기준으로 제작을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주제의 폭도 넓어지고 실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주하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나중에 인테리어를 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명한 셀럽분들의 집을 똑같이 재현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가상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제작한 것처럼 영화 속 공간 아니면은 진짜 내가 그냥 상상해서 만든 페르소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고 공간을 만들 때 어떤 무대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약을 가지지 않고 좀 다양하게 그냥 넓게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좀 어떤 엘로디라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먼저 소개를 드려보자면 저는 우주나 다음 계열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작업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침 먹는 시간을 좋아해서 식사 시간에 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이 필수인 사람이고요. 아늑하고 토지한 분위기 그리고 싱그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고 포근한 색감의 인테리어를 좋아합니다. 우선 공간을 저의 집이지만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진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의 모험, 저희 집 공간 사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다양한 각도, 다양한 구도를 다 수집을 해서 공간 제작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집을 똑같이 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페르소나나 컨셉을 정하는 시간은 거의 안 들었어요. 되게 단축이 됐는데 오히려 많이 들었던 부분은 똑같이 재현하는 거다 보니까 공간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수집하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반에 이거 스킬 수집이나 아니면 레퍼런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좀 탄탄히 해 놓으면 뒤에 공간을 제작할 때 훨씬 수월히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줄어서 이 시기에 좀 탄탄하게 해 놓으면은 훨씬 쉽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틀 포레스트 컨텐츠와 비슷하게 이 컨텐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공간 이미지를 가장 먼저 배치를 했어요. 보통 보면은 인스타 릴스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 완성된 뭔가 음식 요리 과정을 보여주더라도 완성된 음식을 먼저 보여주고 그 뒤에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콘텐츠의 집중도도 훨씬 향상되고 처음에 이제 완성물을 보여줬을 때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약간 궁금증이 생겨요. 그 뒤에 이제 과정을 보여주니까 훨씬 보는 입장에서 관심이 흥미도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 완성물, 후 과정 이런 식으로. 네.
제 페르소나, 저의 취향에 맞춰서 우드 및 자연 소재를 활용을 해서 공간을 제작을 했는데 이 우드랑 이런 자연 소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자연적인 거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 그런 거에 심리적 안정감 느낀대요. 그래서 집에 뭔가 그런 자연 소재가 들어갔을 때 소지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 집 인테리어를 할 때는 이런 심리적 요소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고 어 이 부분이 쪼끔 중요한데 저는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키스케치 내에 있는 제품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없는 제품들이 간혹가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공간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제품은 똑같은 제품이 있었는데 아키 내에 없는 제품도 있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제품으로 제가 대체를 했는데 이 공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아이템이 이 레드 컬러의 미니 단스탠드였어요. 이게 없으면 이 공간의 분위기가 안 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소품이나 가구를 넣을 때 이 가구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컬러인지 아니면 이 포인트가 형태인지 파악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잘 그 포인트에 맞춰서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북측 오피스텔에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은 층고가 높은 거지만 단점도 층고가 높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잘못했다가는 좀 휑하고 삭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자 해서 이 벽을 꾸미는 데 저는 신경을 많이 썼고 벽 인테리어를 할 때 보통 이제 액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액자 외에도 거울이나 뭐 포스터나 선반이나 거울이나 시계나 되게 다양한 소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좀 다채롭게 해서 벽을 좀 꾸며본 사례예요. 그래서 뭔가 장점이 있다면 최대한 그 장점을 살려두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층 소개를 드렸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왼쪽이 실제 공간이고 오른쪽이 3D 공간군요. 제가 제작한 2층은 1층에 비해 조금 단촐해요. 왜냐면 제가 2층에서 거의 생활을 안 하고 1층에만 계속 있고 그래서 2층은 오로지 숙면만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침대, 스탠드까지만 배치를 해서 최대한 뭔가 기능적인 거에만 좀 초점을 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충분히 휴식에만 집중을 해서 이 공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녹여서 공간 디자인을 해봤고 오히려 좀 신경 쓴 게 있다면 침구 디자인이나 아니면 스탠드 조명 같은 부분? 네, 조명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되게 뭐 없는 공간이어도 조명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명에 조금 힘을 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공간을 소개를 좀 맞춰보고 싶은데 제가 이 공간들을 좀 다 제작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거는 제가 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일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공간을 만들면서 설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공간을 만들면 오히려 더 재밌게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의무감에 있어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 재밌는 거 만들면서 정말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공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저희 디자이너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블랙핑크 팬심을 자극한 콘텐츠 그리고 침착맨을 주제로 한 콘텐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도 사실은 제가 좀 파악을 한 게 첫 번째는 블랙핑크 저희 지금 혹시 저랑 알로디님 요 백그라운드 약간 핑크핑크한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블랙핑크 다나님이 만드신 콘텐츠를 보고 블랙핑크가 여기에 머무는 걸 상상하셔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겠지? 재밌겠다 해가지고 요 컬러로 오늘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요 블랙핑크 팬심은 조금 되게 신선한 콘텐츠일 거예요. 정말 아키스케치 콘텐츠 중에서도 뭔가 찾기가 좀 별로 없는 그런 콘텐츠라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침착맨 주제인데 이 다나님이 침착맨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콘텐츠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 다나님은 또 다른 엘로디님과는 또 다른 본인의 취향을 아키스케치로 담아서 한번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또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차례로 발표를 맡게 된 다나입니다.
저는 가구 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 아키스케치에서 인턴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제 노트북 배경화면인데요. 저는 매년 그 해에 좋았던 좀 이미지를 모아서 배경화면을 만들곤 하는데요. 그만큼 저 자신이 좀 취향이 뚜렷하고 좀 뭔가 좋아하는 대상이 많은 편이라 좀 이런 애정을 공간에 담아낼 때는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콘텐츠도 좀 그런 결이 있는 콘텐츠고 또 아키스케치 툴을 활용해서 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지 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콘텐츠는 블랙핑크를 주제로 만든 집이에요. 블랙과 핑크라는 강한 대비 컬러를 일상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조합했고 작은 가구나 소품까지도 전부 좀 블랙핑크를 염두에 두면서 셀렉을 했어요. 완성된 공간의 모습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콘텐츠를 제작한 흐름을 따라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랙핑크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콘텐츠 제작 당시에 블랙핑이 이제 컴백하고 월드 투어를 시작하던 쯤이었어요. 그래서 블랙핑크를 주제로 공간 디자인을 하면 좀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블랙핑크란 주제에 조금 더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설정을 추가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에요. 당시에 부동산 인기 순위 1위를 찍던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이 제가 꾸밀 공간으로 설정을 해서 부동산 관련 서치를 하다가도 좀 걸릴 수 있게 해봤고 또 아키스케치 내에서 좀 컬러풀한 인테리어가 많이 다뤄지지 않아서 좀 이런 컬러가 돋보이는 인테리어 하면 좀 관심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런 덕후 팬 인테리어 그리고 블랙 핑크톤의 컬러 인테리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레퍼런스 서치에 들어왔어요. 또 이런 K-팝 주요 소비층과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의 반응도가 높은 2030 여성을 좀 타겟으로 하고 이걸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관련 레퍼런스를 찾아보는데 이제 찾아보면서 단순히 그거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좀 디자인 방향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같이 뭔가 누가 봐도 쟤 누구 펜인가 싶은 그런 되게 그런 인테리어가 있고 되게 맥시멀하고 그런 인테리어가 있고 오른쪽 같이 좀 소위 말하면 일반인 코스프레가 가능한 좀 그런 되게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에 녹아드는 그런 방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왼쪽보다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보자. 그리고 이런 선반이나 책장에 오브제가 이렇게 와글와글하게 있는 게 되게 뭔가 이미지적으로 되게 뚜렷하고 이런 소재를 한번 써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설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과 핑크를 활용한 레퍼런스를 보면서는 좀 가구 배치가 평범할수록 오히려 이런 과감한 색 조합이 좀 더 돋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 그런 가구 배치는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가구 배치를 따라가 보자. 라는 조건을 제가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분홍색일 때 오는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분홍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블랙이랑 핑크의 비율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엄청 달라서 이거를 한 공간 안에 어떤 방은 블랙이 주로 어떤 방은 핑크가 메인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레퍼런스들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과감하거나 실험적인 거는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찾는 편이고요. 좀 더 실용적이고 좀 일상생활에 있을 법한 건 오늘의 집이나 인스타그램 한국 유저들의 게시글을 많이 첨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온 레퍼런스 바탕으로 좀 이렇게 조건 설정 같은 거 한 거를 정리를 하고 추가로 더 레퍼런스 서치할 게 있다면 찾아줍니다. 자, 이제 찾아놓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공간 구성을 시작할 차례인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홈에서 왼쪽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제 공간을 시작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 집 검색하시면 주소 같은 거 기입하면 도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랑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선택된 도면으로 우리 집 꾸미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도면 꾸미기에 들어가 봅시다. 사람마다 도면 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컨셉이 뚜렷할 때는 마감재 변경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배경을 색을 먼저 얹어 놓아야 어떤 색에 어떤 크기의 가구를 배치할지도 좀 감이 빨리 오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감재 변경하는 방법은 이제 왼쪽에 마감재 라이브러리 탭에 가서 그럼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의 마감재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패널에 들어가서 약간 질감이 있는 이게 올록볼록한 질감이 있는 템바보드 핑크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재질 선택하고 벽이나 바닥에 클릭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되니까 여러 개 선택하시면서 어울리는 배경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구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 이 소파 하나를 놓으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고 사이즈도 이제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이라는 너비가 만약 있는데 이게 감이 안 와요.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하는지.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한번 배치를 해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위에 보이는 게 검정 소파가 너비가 2,000 정도 되는데 막상 이렇게 누워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스스로 '아 그러면 소파 너비는 2,500 이상.'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조건을 설정해 보는 거죠. '검정이 좀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그냥 핑크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점점 좁혀 나가면서 계속 배치를 해 보다 보면 이제 원하는 핏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 배치해 보라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블랙이랑 핑크 아이템이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그런 치수에 맞는 블랙이랑 핑크를 다 불러 드리고 어울리는 조합을 남기는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가구 배치가 막막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이렇게 몇 가지 다 넣어 보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작업 진행 속도도 빠릅니다. 근데 그러다가 혹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원하는 색상이 아니었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특히 컬러 중심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색상을 변경할 일이 좀 있었는데요. 소재 변경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먼저 색상을 변경할 객체를 선택을 하면 재질 수정하기라는 파란색 버튼이 뜹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제 변경이 가능한 창이 뜨고요.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이미지를 먼저 지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색상 선택을 하셔서 바꾸면 됩니다. 짧게 영상으로 보자면 기존에 있던 이미지 지우고 이제 컬러 선택할 수 있는데 RGB 값 숫자로도 입력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특정 그 값이 있으시다면 이걸로 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하기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보면 바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재질 수정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포스터의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좀 앨범 커버가 들어가 있는 포스터 같은 거를 넣고 싶었는데 이것도 역시 처음에 재질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지우면 이렇게 업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원하시는 이미지 업로드 하시면 바로 적용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짧게 영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에 이 점프 포스터를 넣고 싶어서 적용을 했고 이것도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되니까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구를 다 채웠으면 사진을 찍어야겠죠. 이제 제가 설정했던 렌더 값인데 저는 햇빛은 1-2월의 오전 시간대로 많이 설정하는 편이고요. 빛이 좀 안쪽까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햇빛 강도는 0.65에서 0.7 사이로 설정하고 배경은 CT5나 CT4 이게 좀 밝고 예쁘게 나오는 편이라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렌더를 찍으면서 좀 질문을 하시는 게 좀 더 "어떻게 찍어도 좀 어두운 것 같다. 좀 밝게 찍는 팁이 있냐?"라고 여쭤보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가끔 정말 화사하고 정말 밝은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배경을 설정을 안 하고 논으로 두고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깥의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빛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밝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밝게 찍는 법으로는 뭐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창문의 크기를 확 늘려주면 좋습니다. 창문이 작으면 빛을 뭐 아무리 세게 해도 들어오는 광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이런 식으로 하시는 편이 유용하고요. 스탠드 조명이나 뭐 포터블 램프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천장 조명은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빛이 되게 확 밝아지니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렌더샷도 찍었으니 이제 본문과 함께 콘텐츠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는 이 블랙핑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블랙핑크라는 인지도 높은 셀럽 사진으로 그냥 시작을 해서 좀 흥미 유발을 하고 그리고 밑에 보는 좀 본문 같은 거에 올림픽 공원 뭔가 그런 블랙핑크 무드라는 단어를 넣어서 공간과 소재를 예상할 수 있는 도입부 본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개는 이제 가장 큰 콘텐츠 흐름은 일단 가장 좀 완성도가 높고 크기가 큰 거실 공간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그보다 작은 드레스룸, 욕실 순서로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보여줄 게 많은 공간을 먼저 딱 보여주는 게 좀 독자들이 계속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좀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 공문은 이제 각 공간의 메인 컬러 조합과 가구와 소품의 배색으로 이제 그런 내용 언급을 중심으로 본문을 전개했습니다. 각 공간별 마무리는 이제 제품 추천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제품들 옆에. 그래서 공간에 묻혔던 좀 작은 제품들에 주목하면서 판매를 좀 유도할 수도 있고 제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간을 보게 되기 때문에 좀 독자들의 공간에 대한 이해도와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포맷은 아까 공간마다 나눠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간별로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소제목 옆에는 이런 헤더 아이콘을 활용해서 좀 공간의 테마를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 시각화를 해두고요. 지금까지 콘텐츠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본문을 다 직접 써야 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GPT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본문 작성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글로만 설명하지 말고 아까 찍은 공간별 렌더샷을 첨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GPT가 다 안에 있는 가구를 인식을 해서 말을 만들어 주거든요. 아, 이 배경은 이 반은 검정색 배경에 분홍색 어떤 매치가 좀 눈에 띄어. 이런 식으로 어떤 문체와 본문에 설명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지시하며 본문을 이제 뚝딱 만들어지니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침착맨을 위한 유튜버 작업실 콘텐츠인데요. 어 이것도 제가 만든 공간을 좀 렌더샷을 가져왔는데 크게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스튜디오랑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보이는 라운지 공간을 크가지 두 가지 공간을 구성해서 디자인해 봤어요. 침착맨 콘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정말 단순하게 제가 침착맨을 좋아해서요. 이런 애정과 관심에서 우러난 콘텐츠는 제작자가 좀 애정을 갖고 만들 수 있어서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침착맨 좋으니까 침착맨 해야지 한 것처럼 좀 주제를 너무 무겁게 거창하게 잡으실 필요 없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대상이 뚜렷해서 레퍼런스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침착맨 유튜브에서 이제 소개됐던 공간들을 좀 이미지를 따왔고 그리고 만약 공개가 안 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유튜버 작업 공간을 참고해서 레퍼런스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작업하려던 공간인데요. 이게 침착맨 스튜디오 뒤에 있는 책장인데 사실 이게 개체가 한 100가지 정도 될 텐데 이 개체를 하나하나 넣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복잡한 디자인을 해야 될 때 막막하셨던 적이 있을 텐데요. 네, 선반 안에 물건이 엄청 모여 있거나 책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 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이 방법은 좀 다른 콘텐츠에서 있는 개체를 좀 복사해 올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럼 먼저 원하는 이 뒤에 보이는 이 책장을 저는 복사를 하려고 했어요. 이미 개체가 다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원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집 적용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도면 직접 만들기로 누를 수 있어요. 이걸 누르면 안에 있는 객체가 다 복사가 가능하도록 활성화가 되거든요. 짧게 영상으로 보면 이쪽에 우리 집이 정원이 누르고 도면 직접 만들기는 사실 그냥 안에 객체 활성화를 위해서 누르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는 그냥 볼 수만 있던 콘텐츠들이 안에 직접 누를 수 있고 복사가 가능한 그런 객체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컨트롤 C, 컨트롤 V 버튼으로 할 수 있어요. 컨트롤 C 눌러서 이제 붙여넣은 공간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바닥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그 공간에 복사 붙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만약 다른 분의 프로젝트를 복사했을 경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객체를 좀 절반 이상은 좀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옮기보다는 여기 제품 교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교체할 수 있으니까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다음으로는 또 이런 복잡한 거 할 때 좋은 게 저희 템플릿 있는 거 아시나요? 저희 일단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왼쪽에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정말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그런 컨셉에 만들어진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템플릿 불러오기를 누르면 기존에 있던 공간 옆에 템플릿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짧게 쓰시면 이렇게 저는 오피스에 있는 공간을 복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생기죠. 여기에 있는 객체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복사해 오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그런 거는 안쪽에 있는 객체 바꾸기 기능 통해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 구성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제는 렌더샷을 찍어야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인데 조명이나 반사판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애써 장착해 놨는데 조금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이럴 때는 아예 밝기를 확 낮춰주시면 좋습니다. 렌더 찍을 때 햇빛을 거의 뭐 0으로 해서 찍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걸로는 이제 살짝 부족했어서 렌더샷 에디터라는 기능을 활용했어요. 프로젝트 들어가시면 렌더샷 누르시면 지금까지 찍은 렌더샷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정하려는 렌더샷 가서 에디터를 누르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에디터의 좋은 점은 포토샵이 있는데도 저는 에디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 백그라운드와 해랑 인테리어를 각자 나눠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보면 전체적 이제 조명까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배경만 어두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만 눌러서 밝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모니터를 선택했는데 모니터 누르고 밝기를 이제 올리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특수 공간도 좋고 조명이 많이 있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낮과 밤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저는 렌즈샷 에디터 좀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트로 콘텐츠 구성 단계인데요. 제가 어떻게 콘텐츠 구성했냐면 일단 인트로에는 그냥 제가 만든 공간에 침착맨의 이미지를 합성을 했어요. 좀 후킹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좀 시작부터 시각적 임팩트를 주고 좀 도입부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D 공간에 실제 인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만든 공간에 침착맨이 방송을 한다면?'라는 콘셉트를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개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실제로 있던 공간의 이미지와 제가 구현한 공간의 이미지를 이제 비교해서 교차하면서 이렇게 전개를 쭉 했어요. 좀 이런 구성을 하면 좋은 게 원래 이 공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걸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 하면서 흥미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몰입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티브가 된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이미지 비교를 적극 활용해서 비식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게 실제로 제 콘텐츠 부분 캡처한 건데 3D 도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독자가 직접 이렇게 드래그랑 줌인 기능으로 공간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에 이걸 넣으면 좋은 게 독자들에게 공간의 구조를 환기시키고 좀 더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3D 도면 첨부 방법은 게시물 작성하실 때 슬래시 누르시면 슬래시 치면 이제 3D 블록이라는 탭이 나오거든요. 그냥 클릭만 하면 첨부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콘텐츠 작성 완료가 됐고 이런 걸 좀 재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좀 셀럽 활용, 팬 콘텐츠의 장점은 아키스케치뿐만 아니라 좀 타 커뮤니티의 다른 콘텐츠로 재가공하기가 좋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좀 특정 소비층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팬덤 특성상 좀 반응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키스케치에서 만들면 아키스케치 커뮤니티에 여기에만 올려야 하나? 그건 절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가공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발표는 마무리됐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까지 제가 작업한 공간들인데요. 사실 현실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로 공간 꾸미는 걸 좋아해도 이게 구현해내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아키스케치 내에서는 좀 한계가 없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공간을 구현해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사전 질문 Q&A도 진행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너무 유익했죠? 예,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네, 지금까지 네, 아키스케치 커뮤니티 팀 강미지였습니다. 네, 엘로드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